네, 이제는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하이퍼랩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다빈치 리졸브 15을 이용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누구라도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가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드론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누구라도 타임랩스 또는 하이퍼랩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를 타고 오셔서 이 페이지에 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위에 보면은 다운로드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총 4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오른쪽은 돈을 내고 구매를 하시는 버전이에요. 299불 정도 하는데 원래 1000불에서 한 299불로 내려서 가격은 많이 싸지긴 했지만 굳이 스튜디오 버전을 구입하실 이유는 없어요. 일반 프리 버전에서도 거의 90%, 95% 이상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5 베타 버전을 사용 중이고요. 뭐 똑같이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15 베타 버전을 받으시고 정식 버전인 14 버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맥이니까 맥을 선택을 하고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 플랫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을 하시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넣고 나서 Register and Download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세요. 네, 설치되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고요. 처음 오픈을 하시게 되면 뭐 이런 거는 없고 아마 요 하나만 Untitled 프로젝트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든 다음에 뭐 저의 경우에 하이퍼랩스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Create를 눌러주세요. 다빈치 리졸브가 열리면서 에딧 탭으로 오게 될 거예요. 에딧 탭으로 오면 다음으로 해줄 부분은 뭐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오셔가지고요. 프로젝트 세팅이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스터 세팅스로 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타임라인 포맷을 지금 Full HD보다는 울트라 HD 그러니까 4K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840, 2160 울트라 HD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프레임 레이트를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4프레임으로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비디오 모니터링은 그냥 HD로 놔두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Optimize Media and Render Cache인데 이 부분은 조금 낮춰주셔도 돼요. 특히나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신다라고 하면 뭐 Fault2 라든가 아니면 Fault2 Proxy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Fault2 정도로 할게요. 네, 그러고 나면 특별히 뭐 하실 건 없고요. 이 상태로 다 됐으면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을 여기다 불러와야겠죠. 다빈치 리졸브의 장점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나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 X에서는 RAW 파일, 그러니까 DNG 파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JPEG으로 변환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는 RAW 파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2개의 폴더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는 크레인에 관련된 사진이고 하나는 공터, 웅덩이가 있는 사진들을 모아둔 폴더인데요. 폴더에다가 사진을 넣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넣어두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폴더를 여기다가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TL1이 크레인인데요. 이 크레인 폴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TL2, 그러니까 웅덩이가 있는 공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놓으면 그냥 그 사진들을 자동으로 이어 붙여가지고 지금처럼 영상 파일로 만들어져요.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굉장히 간단하게 RAW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타임라인을 올려두면 되겠죠. 먼저 크레인 찍은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터와 웅덩이가 있는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클립을 끌어다 놓으면 돼요. 사실 이 정도로만 하고 출력해도 어느 정도 하이퍼랩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게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전체 화면이고요. 첫 번째 크레인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약 1초 정도가 되는 길인데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한 반 바퀴 돌지 못하고 올빗을 그만두고 왔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됐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오늘은 테스트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여지는 클립은 제가 약 13분 동안 찍은 사진이고 총 합쳤더니 약 한 5초에서 6초 정도 길이가 나오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죠. 여기서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흔들리는 장면을 다빈치 리졸브의 스테빌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타임라인에 클립을 이렇게 올려둔 상태에서 칼라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칼라 탭을 이동을 하시면 보통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지금 아래 중간에 있는 아래에 보시면 여러가지 뭐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래커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셔서 윈도우즈라고 나와 있는 화살표 아랫방향을 클릭을 하시고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스테빌라이즈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스테빌라이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흔들림이 많이 보였던 공터, 웅덩이가 있는 이 화면을 한번 스테빌라이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시고요. 스테빌라이즈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스테빌라이징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흔들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꽤나 멋진 하이퍼랩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보충을 할 텐데요. 뭐가 있냐면 에드 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체인지 클립 듀레이션을 보면 이 클립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총 1.01초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늘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Change Clip Speed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한 2초 정도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단 Stretch to Fit를 누르시고요. 스피드를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스피드를 한 50% 가까이 줄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2초까지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50% 일단 줄이고요. Change 눌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Change Clip Duration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1.0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2로 바꿀게요. 그럼 2배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아마 거의 2초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보면 2.01초로 늘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여전히 굉장히 빠르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여전히 하이퍼랩스처럼 보인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클립의 경우 이미 5초라서 크게 많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튜토리얼이니까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초 정도만 늘릴 거니까 스피드를 그렇게 많이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75% 이 정도 하고요. 체인지 눌러주고 오고 나서 듀레이션 누르고 이거를 뭐 한 7초로 바꿔볼까요? 되나? 7초. 총 길이가 보면 6.13초 밖에 늘진 않았네요. 만약에 이거를 7초까지 늘리고 싶으시면 이 클립 스피드를 더 늦춰주셔야 돼요. 지금 77%인데 약 한 65% 하면 되려나요? 66% 정도 하고요. 와서 듀레이션을 7초 하면 7초로 늘어난 것 같아요. 7.13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보시면 7.13으로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차가 조금 움직이는 것도 좀 보이고요. 뒤에 보면 보트가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끝을 낼 텐데요. 이 첫 번째 클립에 비해서 두 번째 클립이 많이 어두운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사실은 좀 어둡게 촬영을 했거든요. 다빈치 리졸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인 칼라 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RAW 파일로 사진을 찍는 이유이기도 해요. RAW 파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후반 작업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이렇게 어두운 거를 좀 밝게 하는 거는 아주 손쉬운 일이 되는 거죠. 오른쪽 하단 부분 이쪽을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RGB 커브가 안 보이시면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퍼레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사실은 뭐 지금의 경우라면 웨이브 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웨이브 폼을 보시고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웨이브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화면이 좀
영상 전체가 좀 밝고 그리고 좀 뭔가 밸런스가 맞으려면 이 0에서부터 1023 사이에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면은 그만큼 좀 더 밸런스가 좀 잘 맞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색감이 리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좀 밝게 보이고요. 먼저 보면은 위쪽 영역에 밝은 영역 쪽에 너무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이만큼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밝은 영역으로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칼라 휠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Primaries Wheels에 오셔가지고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Lift, Gamma 그리고 Gain이 있는데 Gain이 밝은 영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다이얼을 이용을 하면 왼쪽으로 가면 어둡게, 오른쪽으로 가면 밝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어두운 상태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 다이얼을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시죠? 밝은 쪽만 너무 하지 말고 미드톤, 그러니까 게마 부분도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줘서 전체적으로 잡아주고요. 그러면 벌써 이미 화면이 많이 밝아진 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두운 영역을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컨트라스트가 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럴 때 리프트,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에서 다이얼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살짝 내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 전체가 밝아지면서도 컨트라스트는 좀 많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되죠. 여전히 아직 위에 공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밝은 영역을 해주고 이렇게 뭐 공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오프셋이라고 하는 전체를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 미드 부분,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좀 여기가 좀 너무 많이 떴다 싶으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아랫부분을 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파인 튠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로그로 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프라이머리로 가서 보시면 밝은 부분을 올려볼게요. 밝은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아랫부분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는 밝은 영역이긴 하지만 미드톤과 그리고 어두운 부분까지 약간 겹쳐져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로그로 오시면 정말 어두운 부분, 정말 중간 부분, 정말 밝은 부분만 최대한 건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탭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어두운 부분을 내릴 때 윗부분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로그 탭이에요. 로그 탭을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면 이 어두운 부분이 올라가긴 하지만 나머지 미드톤이라든가 하이라이트는 크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에서 이렇게 어두운 영역을 조금 끌어내려 주세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좀 잡아주는 거죠. 미드톤도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후, 전, 후. 많이 밝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일단 하이퍼랩스는 끝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건 뭘까요? 마지막은 딜리버 탭으로 오셔가지고 만든 파일을 출력을 하셔야죠. 출력할 장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브라우즈를 눌러서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할 때 클립이 지금 2개잖아요. 이 클립을 따로따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싱글 클립은 하나로 전체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면은 이 클립 따로 하나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 클립 또 하나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싱글 클립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포맷인데요. 포맷은 퀵타임은 무비 파일이에요. 무비 포맷이에요. 애플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뭐 거의 웬만한 컴퓨터들이나 뭐 프로그램에서 다 재생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mp4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맥이니까 그냥 퀵타임 무비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코덱은 422HQ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큰 파일이나 좋은 퀄리티가 필요하지 않으면 422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졸루션, 출력하는 화면 비율을 얘기할 텐데 4K로 작업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4K로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720p라든가 아니면 Full HD인 1080p로도 출력은 가능해요. 프레임 레이트는 그대로 24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 됐으면 Add to Render를 눌러서 렌더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 없으면
그대로 Start Render를 눌러서 렌더링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고요. 렌더링 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탕화면에 렌더링이 돼서 출력까지 한 게 보일 거예요. 이러면은 하이퍼랩스는 끝이 나는 거죠. 원하시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신다던가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나눠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퍼랩스를 만든 영상을 보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